오늘은 장폴 사르트르의 명작 구토를 통해 존재의 진정한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빈 캔버스를 마주한 구역질, 그리고 자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처럼 이 책은 우리가 존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야기는 1938년 프랑스의 한 항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연구자 로캉탱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밤나무 뿌리를 바라보다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뿌리는 단순히 거칠고 검은 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나 목적 없이 그곳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의미하게 그저 과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육체적 충격. 사르트르는 이를 구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로캉탱은 이렇게 읊조립니다. 뿌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이처럼 철학의 오랜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과거의 철학은 신, 즉 창조자의 정신 안에 인간의 본질이 먼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가 먼저 존재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사전 보증이나 목적 없이 세상에 먼저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완전히 혼자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필연성 없는 우연성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신학적 안전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던 필연적 존재 또한 사라집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진 것, 이 사람과 만난 것, 심지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모두 필연성이 없는 우연성일 뿐입니다. 있을 이유도 없을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우발성. 로캉탱을 괴롭힌 구토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지독한 우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처럼 살고 있을까요? 로캉탱이 느낀 공포는 스스로를 목적 있는 사물처럼 여겨왔던 허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존재를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로 나눕니다. 돌과 같은 즉자 존재는 반성하지 않고 꽉 차 있으며 의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과 같은 대자 존재는 스스로를 의식하고 내면의 빈틈, 즉 물을 안고 있으며 끊임없이 부정하고 선택하며 미래를 향해 자신을 기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담감을 피하려 자기기만이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스스로를 사물처럼 취급하며 안도감을 얻는 것이죠. 카페의 웨이터를 보십시오. 그는 완벽하게 웨이터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연기합니다. 자신이 웨이터라는 역할을 선택한 자유로운 존재임을 부정하고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물인 척하는 것.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처럼 고정된 역할에 안주하며 자신의 본연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로캉탱이 박물관의 명사 초상화들 앞에서 느끼는 혐오감 또한 자기기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직업, 명성이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정당화해 준다고 믿는 부르주아들. 그들은 존재의 우발성을 지워버리고 스스로를 완성된 즉자 존재로 박제하려 합니다. 마치 액자 속 자격증명서처럼요. 하지만 로캉탱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허구로 보였습니다. 사르트르의 구토는 알베르 까미의 부조리와도 비교되곤 합니다. 미묘한 차이로 두 철학자는 결별합니다. 까미는 의미를 찾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부조리의 충돌을 발견하고 화해하며 반항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지프스의 미소처럼요. 반면 사르트르는 존재 자체의 과잉, 즉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하는 사태 자체에서 구토를 경험합니다. 그는 관계의 문제가 아닌 사태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화해하지 말고 자신의 자유를 통해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소설 속 로캉탱의 옛 연인, 아니는 삶 속에서 완결성을 가진 완벽한 순간들을 직접 만들어내려 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이들의 만남은 씁쓸합니다. 사르트르의 세계에서 각자의 자유는 철저히 각자의 몫이며 서로의 자유는 쉽게 연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가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려 했던 그 시도 자체는 실존적 각성에 빛나는 형태였다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며 심지어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조차 온전히 나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자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 무거움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르트르가 가장 격렬한 도피죠. 둘째는 절망입니다. 자유가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무력감에 빠지는 것으로 소설 속 로캉탱의 오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참여입니다. 자유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여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 서 있습니까? 로캉탱을 괴롭히던 지독한 우연성 속에서도 그는 예술에서 일종의 필연성을 발견합니다. 일상의 우연성과 대비되는 음악의 완벽한 필연성. 로캉탱은 재즈 음악을 들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굳건한 존재의 필연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연성의 바다에 띄운 필연의 뗏목. 그것이 사르트르에게는 예술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매 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스로를 전시하고 일상을 서사화하며 존재의 의미를 억지로 쥐어짜냅니다. 삶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빈틈없는 의미의 감옥에서 로캉탱의 구토는 가장 날카로운 해독제가 됩니다. 포장된 가짜 본질들을 찢어발기는 거친 정직함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일깨웁니다. 구역질을 직시하고 캔버스를 칠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존재를 미리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이자 동시에 가장 눈부신 자유입니다. 밤나무 뿌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우연성의 민낯 앞에서 구토를 느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당신만의 색으로 삶이라는 빈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진짜 선택뿐입니다.